네, 오늘도 시장에서는 다양한 섹터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과연 시장을 주도할 섹터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텔미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두 분은 유창희 대표 그리고 이재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이제 수익버스에서 김준호 매니저도 로봇 관련주를 언급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안에서 로봇 관련주들 동반 상승하며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 이유 첫 번째로 이 텔레그램방에서 애플표 로봇 얘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텔레그램방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애플이 개발 중인 첫 번째 로봇 제품을 대만 폭스콘 자회사에서 만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대만 매체에 따르면 애플이 폭스콘 자회사인 홍준정밀공업에 이 로봇팔과 케이스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와 유사한 화면과 이 로봇팔을 갖추고 있고 애플의 스마트홈 생태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출시는 2026년이 될 것 같네요. 여기에 이제 로봇주는 모멘텀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요. 다른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텔레그램 방을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내일부터 24일까지 대만에서 열리는 한 로봇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확실한 참석 여부가 정해졌다기보다는 루머에 가까운 내용이기는 한데 텔레그램 방에서 어제부터 많이 좀 공유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로봇 시장 공략에도 상당히 힘을 쏟고 있다는 거 투자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로봇 관련주들 현 구간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라마틱한 상승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1에서 5%대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SPG가 현재 구간 5% 오르면서 23,200원에 그리고 RS 오토메이션도 로봇 관련주 이제 포함이 되는 종목이죠. 4.53% 오르며 1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 한 주인 것 같은데 로봇 관련주가 과연 이번 주 시장을 좀 주도하는 섹터가 될까요? 좀 분위기는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삼성의 웨어러블 보핏을 이제 공개를 좀 하면서 조금 로봇주들이 좀 힘을 좀 낼 수 있을까 하는 분위기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힘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팽배하다는 것이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미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상황이고 이제 실적이라는 것이죠.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주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라서 이제 제품은 출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좀 판매가 잘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애플이 이 제품이 로봇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약간 네. AI 스피커 업그레이드 버전 지금 아마존이 관련된 제품을 좀 출시한 게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태블릿 PC 이런 거에다가 약간 기계적인 장치를 덧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 좀 내가 직접 이렇게 밀가루나 이런 게 소스가 묻은 상황에서 터치하기 힘드니까 로봇이 이제 화면을 전환시켜 주든가 그런 정도 혹은 이제 보안 CCTV라든지 이런 보안용으로 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로봇인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애플이 자율주행에서 이제 약간 로봇 쪽으로 포커스가 좀 맞춰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젠스 황은 이미 지난 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이미 로봇을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로봇이다라는 말들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말로 갈수록 좀 분위기는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상승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로봇 시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세를 보여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건 산업용 로봇이 크게 성장을 해줘야지 엄청난 것이고 서비스 로봇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하고 실적의 어떤 괴리감이 좀 있다 보니까 기업별로 약간의 편차가 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규 대표님도 좀 약간 애매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로봇 관련주 내에서 이제 탑픽으로 보는 좋은 종목이 있는 건지. 일단 저는 로봇 관련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보핏을 내놓으면서 일단 보핏 쪽에다가 감속기를 제공한다, 감속기를 납품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뭐 이렌시스라든지 SBB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대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방금 짚어본 애플 쪽에 대한 모멘텀들까지 붙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결국에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죄송합니다. 변동성을 키우기 시작을 하니까 뉴스들이 조금씩 붙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역시나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 로봇 관련주들도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AI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4차 산업혁명이 결정체가 결국에는 로봇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오늘의 주가 흐름도 뭐 괜찮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감속기 쪽에서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SPG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는 뭐 근래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감속기 쪽에서 SBB테크와 이렌시스가 삼성전자 보핏에 납품한다라는 모멘텀으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SPG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같이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SP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가장 관심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렌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SBB테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애플까지도 이렇게 협력 관계에 놓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붙고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이 로봇 섹터에 불어온다라고 한다면 전 이렌시스가 그래도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렌시스와 SPG 일단은 두 종목 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매매 관점에서 유창희 대표님. 네. 우리가 좀 접근해볼 만한 그런 로봇주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만한 로봇주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로봇주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실 텐데 HD 현대를 전 적극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HD 현대 같은 경우는 자회사 HD 현대 로보틱스가 비상장 기업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1,800억입니다. 1,800억이고 영업이익이 106억. 흑자를 보여준 기업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이 50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마이너스 192억 적자를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하고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매출이 엄청나게 다른 로봇주들에 비교해서 제일 많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비스 관련된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로봇도 있고 엔지니어링 관련된 로봇도 있고요. 또 최근에 서빙 로봇, 뭐 방역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로봇주를 보신다라면 뭐 개별 로봇주들이 주가 상승률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의 안정성, 그러니까 어쨌든 HD 현대 자체가 지주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황 상승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로봇주들의 흐름들이 좋다라면 또 HD 현대 로보틱스가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HD 현대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신다라면 전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유창희 대표님이 관련주를 또 꼽아주셨으니까 로봇 관련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잘 한번 두 분이 소개해 주신 종목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와 관련된 로봇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텔레그램에 올라온 짤을 보여드리고 저희는 다음 방으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IT의 신 이형수 대표 방으로 가볼까 합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전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많은 텔레그램 방에서 도배가 됐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상반기 전기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였고 이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과 전기화 추진으로 발생한 수요 때문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AI 기술이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2025년이 되면 AI를 위한 충분한 전기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바탕으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빅데이터 관련주들이 일제히 동반 강세를 시장에서 나타내고 있고 아주 또 친절하게 텔레그램 방에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을 섹터별로 잘 분류해 놓은 채널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정리한 내용을 보고 그 텔레그램 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데이터 센터 관련주 섹터별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데이터 센터 MLB 관련주로 이수페타시스, 장비 케이스로는 서진 시스템, 그리고 가비아와 KINX도 있고요. 한양 디지텍, 사마전기, 그리고 GNC 에너지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5종목만 골라서 현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5에서 9%대로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양 디지텍이 5.65% 오르고 있고요. 사마전기가 일단은 가장 주가 흐름이 좋네요. 9% 넘게 오르며 5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 센터 관련주 섹터별로 좀 분류를 한 걸 정리를 해놨는데 이 종목들 가운데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각각 하나씩 좀 꼽아볼까 해요. 네. 먼저 유창희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서진 시스템을 만약에 본다라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서진 시스템. 네, 어쨌든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력 생산이 급격히 미국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상당 부분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소진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규모로 좀 발전을 많이 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전력 생산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전력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해소해 줄 수 있는 건 ESS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일시적인 내용들이긴 합니다만은 많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리 가격이 최근에 상승했을 때 선을 도둑하는 그러니까 훔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자체적으로 ESS 설비를 해놓게 된다라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장점이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의 ESS 시장은 계속해서 급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 지금은 그 초기 단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ESS 관련해서 물론 가정용이긴 합니다만 가정용, 산업용 해가지고 예상치보다 한 2배 이상의 판매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은 이미 미국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 높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계약을 맺은 게 한 700억 정도 계약을 맺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ESS 관련해서는 가장 좀 앞선 기업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전력 인프라 쪽, 특히 AI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 인프라 쪽을 보신다면 ESS 쪽으로 해서 서진 시스템 충분히 지난번 고점 때 한 35,000원대까지도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진 시스템 한 표를 얻었고요. 이재규 대표님은 어떤 종목으로 부르실까요? 네, 오늘 주가로만 놓고 보면 서진 시스템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이 항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현재 주가 흐름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사마전기인데요. 현재 9% 정도 올라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콘덴서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흘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콘덴서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 그 안에 ESSD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업용 SS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필수적인 부품이 바로 이 콘덴서라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와 캐퍼시터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캐퍼시터 쪽에서 이 사마전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D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필수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마전기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사마전기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매출도 나오겠지만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퍼시터라는 게 전자 부품들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대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카 쪽으로
또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삼화전기가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강세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시스템과 삼화전기 각각 두 분이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오늘 올라온 글은 아니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원래 원조방은 가치투자 클럽이었다라는 점 혹시나 지금 방송을 계신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은 참고해 보시라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주제가 혈당 측정 관련 얘기입니다. 이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사이트에 이제 올라온 기사인데 오늘 올라온 기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시를 기점으로 이제 텔레그램 몇몇 방에서 공유가 됐는데 미국에서 8월부터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일반 의약품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판매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구매를 하려면 전문의 처방이 있어야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일에서 14일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한 개당 비용이 수백 달러에 달해서 당뇨병 환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당뇨병 환자 외에도 비만 치료 등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수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관련된 헬스케어 시장의 확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혈당 측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 제가 두 개가 딱 기억이 나서 이 두 개를 주가 보려고 합니다. 아이센스와 동훈 아나텍이 있는데 이 기사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세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종목으로 아이센스와 동훈 아나텍이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유창희 대표님 이게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확대, 이런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스마트워치로도 혈당 측정이 가능하고 워낙 비만 치료제랑 당뇨 치료제가 잘 나오니까 그쵸. 굳이라는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쪽에 의견이 있으세요? 일단은 시장은 이게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규제가 완화된다는 부분 자체는 또 관련된 기업들이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아직은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만약에 보신다라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 건 동훈 아나텍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동훈 아나텍이 지금 이제 침으로 검사하는 제품이 약간 이제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하반기 정도면은 이제 개선된 제품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충분히 새로운 이런 그 당뇨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대감들이 본격적인 매출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적 대비해서 사실은 좀 주가가 그렇게 좀 비싼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면 최근에 이제 특허에서 이제 미국에서 좀 승소를 얻은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 인슐린을 패치 형식으로 해가지고 주사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을 하는데 이게 약간 소송의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 판매를 못했다가 이번에 그 소송이 기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인슐린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헬스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이란 이런 헬스케어 쪽으로 본다라면 또 이오플로우도 알게 모르게 좀 주목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은 모멘텀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딱히 큰 영향이 없는 이슈다라고 보세요? 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실제로 매출을 나오고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 저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초에 이제 당뇨 비만약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붙었을 때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당뇨라든지 비만 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서 이제 모멘텀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아이센스도 있고요. 동훈 아나텍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엠폭스와 좀 엮여가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오상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당장에는 주가의 흐름이 잘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당장의 수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이 CGM이라고 하죠.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에보트라든지 뭐 덱스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가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쁜 내용은 아니다. 다만 네. 당장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모멘텀이 시장에서 언급이 됐고 관련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탈미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유청희 대표 그리고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